5월 1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브리핑이 오후 10시에요. 3부 북한의 미사일과 식량 지원을 언급했던 내용이 9시 59분에 오후 9시 59분에 3만 1000명이었는데 순식간에 2만 7천으로 내려가는 4,000명의 조회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제가 직접 목격해서 캡처했습니다. 오늘 유튜브 측에도 보낼 건데요. 뉴스 브리핑에 지난 한 너댓 달 동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말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방송에 여러 수치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그대로 그냥 본드를 붙여놓은 듯 묶어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가지고 제가 징징대고 호소하고 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개인의 SNS에 대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조작한다면 나머지 다른 어떤 내용들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유튜브 측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자료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송을 문을 닫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잡하고 졸렬한 이 조작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요. 끝까지 밝혀내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뉴스 브리핑 구독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것도 뻔하고 댓글도 잘 안 달아지고 좋아요도 안 눌러지고 지금 조회는 그냥 꽉꽉 눌러서 빼고 있습니다. 조회가 거꾸로 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유튜버가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약자니까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난은요, 누가 하든 그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다룰 이슈는요. 낡은 이념의 막말 정치. 이렇게 어제 문재인이 지금 야당을 겨냥해서 말을 했습니다.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낡은 이념의 막말 정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치 세력의 특유의 정치 행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한국당을 향해 문재인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이러니 노영민이 임종석이까지 나서서 비서들이 또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가소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누가 했는지를 빼고 이 말만 적어놓고 이 말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면 아마 문재인을 가장 많이 뽑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문을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좌파 독재자라고 비판한 그런 한국당을 등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 이 말을 했다고 봅니다. 나경원의 달창이라는 발언이 있고 나니까 작심하고 여론 얻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족의 달 5월 달에 국민을 한 가족처럼 화합시키기는커녕 행사를 할 때마다 정오를 드러내고 적대감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원로 초청해서 살아있는 수사는 막을 수가 없다 하면서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9일날
KBS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어제도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앞장서서 적폐 세력들을 다 청산하자고 목을 베라 하고 지시하고 이러니까 문의 비서실장 노영민은 문 발언 직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아직도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황교안을 언급하며 세상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정권의 핵심들이 작심을 하고 소통과 화합, 타협을 도모하기보다는 낡은 정치, 미래 정치, 그러니까 보수는 수구꼴통으로 낡은 정치고 자기들은 미래 정치 세력이다라는 형태로 대립시켜서 총선까지 지지층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도를 이렇게 보인 거고, 야당과의 대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공격적으로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당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협치고 뭐고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문이 바라보는 새해에 대한 인식 중에 촛불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촛불이 뭔데요? 촛불이 성경이고 불경이고 코란이에요? 촛불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더한 짓거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쫓아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촛불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무력으로, 사실상 길거리에 사람 동원해서 무력이나 마찬가지죠. 꼭 총칼을 써야 무력입니까? 사람 동원해서 전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사람 동원해서 전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가, 머리가 다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촛불에 대한 부분에 전부 다가 동의해야 됩니까? 웃기고 있네요.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노영민, 임종석까지 지금 나서서 설치는데요. 문이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당이나 그 황교안, 나경원 등을 얼마든지 몰아붙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냉전 시기대의 낡은 사고라고 지금 한국당을 비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화합의 시대의 신사고는 북한한테 붙어먹어서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해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도 그 밑에서 수그리고 쌀 갖다 주고 휴전선 해체하고 미군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사고입니까? 자, 젊은 애들을 전부 친북 좌파 사고로 물들여서 이제 자신 있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 제끼는 겁니까? 이제 임종석이 나서서 지가 했던 과거의 전대협 시절의 행동에 대해서 공안검사 황교안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 황교안 안 좋아하지만은요, 임종석이 과거에 했던 주사파의 행동을 이제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그를 탄압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와서는요, 이게요,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주사파들까지 기어 나와가지고 당당했고 자기들이 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합시켜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문이 이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조차도 저들 지지율이 33%, 최악일 때보다는 한 5%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33%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작이니 어쩌니 하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비정상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33%의 지지층을 굳히고
이걸 한 40%까지 올리고 여기에 거품한 15% 보태면 총선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국당의 행보로 봤을 때 외연 확장이나 중도 이런 부분이 별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2년간 나라를 재설계했다, 더 속도를 내겠다 하고 취임 3년차 첫 마디가 과거와의 단절이고 소주성 대북정책 변함없이 추진하고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에게 성과를 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경제현안 점검회의에는 누구도 입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부 입을 닫고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입을 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찍힐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겠죠. 자, 문재인은 취임 이후에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받아쓰기, 계급, 정해진 결론 없는 산무회의를 지시를 했고 대통령에게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라고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수치가 나빠지고 오직 그냥 소주성으로만 올인하니까 아무도 이제 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무, 받아쓰기 없고 계급 없고 그리고 정해진 결론 없는 회의에다가 토론이 사라져버리는, 상향식 보고만 늘어나고 토론이 사라져버리는 사무회의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의 한 기자 칼럼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낡은 좌파 이념에 집착해서 막말 정치, 정치적 적대 진영에 한해 그야말로 막말 정치를 해오고 있는 사람은 저는 현 여건이 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까지 다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토착외구라니요. 대일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여당의 중진 의원들,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토착외구라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조차도 그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 깜짝 놀랐어요. 토착외구라는 이런 표현. 그야말로 지금 썩은 삼류 빨갱이들이 쓸만한 그런 이야기를 당에서 토착외구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썼습니다. 달창이 나쁩니까? 토착외구가 나쁩니까? 토착외구라는 거는요, 달빛 창녀에서 창녀는 무슨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뭐 방송에 어제 뭐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아니 창녀를 창녀라고 부르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토착외구라니요. 정치적 창녀라는 말은 써온 말입니다. 그런데 토착외구라는 것은 한국에 살지만은 일본에 약탈을 하는 도적 집단이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을 공공연하게 쓰면서 지금 막말을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귀태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숫골 털딱은 예사로 쓰잖아요. 거구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잖아요. 저보고 시종일관 만주 개장순이 지랄들 안 합니까? 자, 그런 거는 막말이 아닙니까? 자, 그들은요, 한마디로 임종석 같은 왕년의 주사파 운동권들이 지금 조국 같은 조국 산호맹 출신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거꾸로 돼도 웃기게 됐어요. 과거에 사회주의 좌파 북한 등에 붙어서 운동한다고 다니던 자들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핵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공포의 공수처를 만들어서 다 때려잡겠다고 지금 평생 권력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나 소련 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혁명 때 공안 조직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처단하던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판검사들까지도 경찰 고위층까지도 다 조져버리겠다. 지금 그런 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공수처지요. 모든 혁명은요, 처음에 명분과는 달리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곧바로 권력 다툼에 이렇게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 강성을 띈 쪽일수록 권력을 더 쉽게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에서도 색깔론을 제기해서 강성이, 그 다음에 혁명에서 온건파들을 제압하기 위해 이런 숙청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코뱅당도 프랑스에 결국은 이런 공안기구들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이 기요틴, 단두대의 이슬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도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볼셰비키하고 멘세비키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자유주의 게렌스키 정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처단해 버리고 이제 장악했고, 나중에는 트로츠키, 볼셰비키 안에서 같은 볼셰비키 안에 트로츠키까지도 도망을 가고 멕시코에 겁이 나서. 근데 멕시코까지 보내서 살인자들을 도끼로 찌개 죽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혁명의 본질이에요. 문재인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이 지금 재수 좋게 보수 정권들의 실수로 권력을 잡았고, 이제 그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공수처를 바꾸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들을 착실하게 따라온 한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상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공수처 등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사법농단 이런 부분으로 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판검사, 경찰 고위층이 공수처에서 허구헌날, 자, 검사들 비리 다 찾아라, 재산 비리 찾아라, 투기 찾아라, 여자관계 찾아라, 스폰서 찾아라, 술 밥 사먹고 골프 치는 거 찾아라. 허구헌날 그것만 캐고 다닐 거예요. 그래가 딱 쥐고 앉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절마 저금통에서 꺼내. 비리 뭐냐? 뭐 있습니다. 다람에.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라는데 이걸 찬성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요,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의 저 어설픈 보수, 저는 둘이는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야말로 웰빙들이 정치 욕심으로 한국당 지도부를 잠깐 장악했다고 봐요. 왜? 그 이전에 이렇게 한국당 지도부를 끌고 오던 사람들이 지금 탄핵 등을 거치면서 다 붕괴된 사이에 지금 밖에서 굴러온 웰빙들이 한국당을 잘 장악해 있는데, 그런데 그 웰빙들을 나경원, 황교안을 문재인이 주무르기에는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1대1로 좀 만나자 하는 것도 안 만나주고 5대1로 만난 다음에 따로 1대1로 이야기 좀 해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낡은 이념에 이렇게 천착해서 막말 정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반칙과 특권, 낡은 질서, 냉전 세력, 낡은 이념의 잣대 등의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낡았고 저들은 새롭다는데, 제가 딱 보면요, 저는 80년대 때부터 학생 사회운동을 거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대세이던 무슨 주사파니, 그리고 급진 좌파 흐름에 절대 가세하지는 않았어요. 용케 참, 저 같은 사람도 천년기념물입니다. 잘 버텨서, 그런데 발을 디디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잘 압니다. 이들이요, 얼마나 낡은 80년대에 멸종되어가는 공룡 같은 사고에 딱 머물러 가지고, 공룡이 왜 멸종했겠습니까? 빙하기가 오는데 그 큰 덩치는 크지만 내가 작아서 한마디로 적응에 실패했잖아요. 현실 적응해요.
이들이 80년대의 낡은 주사파 사고에 그대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관점이 딱 거기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이 붙어 있어요. 세월이 바뀌어도 그걸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임종석, 노영민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뜯어먹고 돈 받고 또 그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으로 이제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거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해요. 그런데 지 자신의 이념적 사고는 80년대에 딱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몸은 그야말로 기족이 되어가고 사고는 80년대에 길거리 화염병 던지던 수준으로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자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지금 곳곳에서 민심이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이런 신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KDI조차도 한국 경제가 아주 부진한 단계로 빠져들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요. 지금 보수 야당이 시원찮으니까 이걸 꺾을 수 있다. 한국당은 꺾을 수 있고 나머지 야당들은 우리 쫄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야당들은 저거 팬이니 말할 게 없고 한국당은 충분히 꺾을 수 있으니 이거 정치판 우리가 다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어요. 지금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위반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인상된 임금이 그만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인상을 시켜야지 마트에서 물건 파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생산성이 높아질 게 뭐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생산성이 높아질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안 높아지는데 임금만 올리니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기업들은 다 망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내가 일을 좀 더 해서 내 월급을 더 갖고 가고 싶은데 52시간만 일하라니까 버스 기사들이 그러면 100만 원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세금 빼고 250만 원 남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나? 물론 상여금 조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50만 원 남던 사람들이 이제 150만 원 남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은 살지만은 150만 원은 못 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준공영제가 아니던 버스도 준공영제 해주고 정부가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버스비 올려서 전가하고 그래서 주 52시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겠다. 그러면 버스 회사가 새로운 기사들을 더 채용해서 고용이 폭주한다 돼야 될 건데 지금 어디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으로 고용이 늘어난 건 없고 늘어나는 고용은 전부 정권이 추경예산, 일자리 예산 등으로 두세 달 억지로 만드는 고용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지금 민심의 시그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그야말로 진실과 거짓, 허위 등을 뒤섞어서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들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제 이 종말은 어디냐? 자, 지금 저항하는 야당의 수준이 하도 낮았어요. 더 밀고 갈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야당이 제대로만 싸우면 이 정권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비판해요. 그 꼴을 못 보고 저를 욕을 합니다. 황교안, 나경원은 문재인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넘어가더라도 어디서 죽느냐? 경제에서 대형 사고를 칠 거다. 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전 세계 지금 곳곳에 주요한 폭탄들을 트럼프가 던지고 있는데 이 폭탄의 유탄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요. 떠들 수 있을 때 많이 떠들기 바랍니다.